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하려고 나왔는데 가을비치고는 꽤 많이 비가 내립니다. 저는 오늘 중랑역에서 출발해서 중화동을 거쳐서 묵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중랑역 굴다리 밑으로 포장마차가 있네요. 오랜만에 포장마차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곳은 태릉시장 골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을 온 주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산교회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용두동 촬영 나갔을 때 용두동의 한국전쟁 직후에 전몰구경 미망인 유가족들을 위한 수산장, 일종의 자활센터인 수산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수산장을 모태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수산교회입니다. 여기 이렇게 머릿돌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964년 용두동 예배당 시절의 정초석인데, 교회를 옮길 때 이것도 같이 가지고 오셨나봐요. 여기가 태릉시장 먹거리 골목인가봐요. 근데 정비가 되게 잘 돼 있네요. 이렇게 노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부스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길이 넓고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제 좀 비가 잦아드는 것 같네요. 느낌 있어 보이는 음식점, 술집들이 많습니다. 밤이면 주당들로 그냥 불야성을 이룰 것 같은 동네인데, 여기 이런 곳이 있었구나. 지금 보는 방향으로 한 블럭 바깥쪽이 아마 동일로일 텐데, 저는 이제 이 동네 왔다 갔다 할 때 이 안쪽으로 들어온 적은 없고, 동일로 따라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타거나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블럭 안쪽에 이렇게 오래된 상권, 멋있는 길이 있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야, 여기도 동네를 그냥 싹 밀고 재개발하나 봅니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여기가 중화 1구역인가봐요. 엄청 큰 갈비집인데, 갈비집 이름이 태릉 배밭갈비예요. 묵동, 중화동, 그러니까 이 봉화산을 주변으로 한 이 동네가, 여러분 왜 그 먹골배라고 하시잖아요. 그 먹골배의 산지가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묵동이라는 것도 먹골이라고 하는 지명을 한자로 표현하면 묵동이 되잖아요. 지금은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주택들이 들어서고 해서 그 배밭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요새는 구리시나 남양주 쪽에서 생산되는 배에 먹골배라고 해서 시장에 출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원래 이제 배밭이 유명해가지고 배밭갈비, 태릉 배밭갈비라는 상호를 붙이셨나봐요. 뭔가 여기 무슨 관공서 같은데? 상당히 그럴듯한 관공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경찰청 중랑영로 별관, 중랑별관. 여기가 예전에 중랑경찰서였나보다. 제가 2014년까지 신내동 임대아파트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2014년 딱 그 무렵에 중랑경찰서가 신내동 쪽으로 옮겨왔거든요. 옮기기 전까지는 아마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조그만 해태상도 있고, 정초석에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73년 11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1973년에 중랑경찰서가 이곳에 자리를 했나봐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중랑경찰서가 아니고 태릉경찰서였는데, 1990년에 중랑경찰서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1988년에 노원구가 이제 도봉구에서 분구를 해가지고 노원경찰서가 생김에 따라서 이제 중랑경찰서도 태릉경찰서가 아니라, 왜냐면 태릉이 노원구 쪽의 행정구역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중랑경찰서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구들이 경찰 사이에서 빗발쳤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중랑구가 예전까지만 해도 강력사건들이 꽤 빈발했던 동네여서 경찰서 이름에 무덤이 이름 있는 게 좋지 않다. 또 태릉이 문정 왕후를 모신 묘잖아요. 문정왕후가 또 이 수렴청정으로 이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미지가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경찰 사이에서 이 태릉경찰서 이름을 바꿔달라 요구하다가, 이제 1990년에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중랑경찰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 이 길이 왜 이렇게 낯이 익나 했더니만,
장수 막걸리 일주할 때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서울 탁주 태릉 양조장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길이 연결이 되는구나. 예, 이곳은 중랑천에 위치한 장미공원입니다. 중랑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장미를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장미뿐만 아니라 맨홀 뚜껑에도 장미 그림이 새겨져 있고 벽화에도 장미가 그려져 있고 장미를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랑이 일종의 장미 도시인 셈인데요. 저기 안내판을 보니까 IMF 직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중랑천변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장미를 집중적으로 심었대요. 2003년인가 2004년에 이곳 중랑구 구의원 중에 오종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랑구도 일종의 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된다. 중랑구, 중랑천 하면 비 올 때는 수해, 오염 얘기,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 중랑천은 어차피 장미도 심어져 있으니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장미 특화거리를 만들고 나중에는 장미 축제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서부터 중랑구를 장미 도시로 가꾸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묵동에 자리한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그 산도로 유명한 크라운 제과의 본사하고 공장이 이곳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사하고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곳을 이제 아파트로 재개발했는데, 크라운 제과와 관련한 기념물이나 조형물이 있을까 싶어서 나와 봤는데 슬쩍 둘러봤는데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크라운 제과, 그러니까 지금은 크라운 혜태 제과죠. 1947년에 이 크라운 혜태 제과의 창업주인 윤태현 회장이 그 서울역 뒤편 중림동에 영일당 제과라고 하는 빵집을 열고 거기서부터 이제 크라운 제과가 시작이 됐는데, 1960년대 이곳 묵동에 공장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5개 안에 드는 제과회사로 성장하는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갔을 때 길거리를 걷다가 그 발효음료 야쿠르트 아시죠? 그게 사실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야쿠르트 사업의 발상지라고 해서 야쿠르트 돌 조각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야쿠르트 음료를 파는 자판기가 있는 곳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크라운 제과의 묵동 공장이 있었던 이곳에 크라운 산도라든지 크라운 제과에서 만드는 과자가 조리퐁, 빅파이, 이런 어떤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자 같은 조형물하고 그 크라운 제과의 대표 상품을 파는 자판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놓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또 중랑구에 이 음료라든지 식품 공장들이 예전에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랑구 근처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서울우유 공장이라든지, 그 밑으로 그 마가린하고 식용유, 그리고 그 뻥이유 만드는 그 서울식품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공장도 면목동에 있었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크라운 제과의 공장도 있었고, 또 음료나 식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한독약품도 이곳 중랑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회사들이 갖는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조그만 조각, 기념비, 표지석,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으면 중랑구 돌아다닐 때 좀 재밌지 않을까, 중랑구의 역사를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나안 슈퍼입니다. 이 근처에 묵동교회라고 제법 큰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교회 느낌이 나는 상호를 띈 슈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가나안, 에덴, 반석, 영광, 성광, 주은, 이런 느낌의 나는 상호를 띠는 가게들이 있으면 주변에 큰 교회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묵동에 오래된 가게들이 있는 골목을 지나서 동일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중랑역에서 출발해서 중화동, 묵동을 거쳐서 돌아본 오늘 산책은 이곳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